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CSI 브릿지 대표 이길주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은 모바일 미래보고서 2022라고 하는 책입니다. 책 제목을 들어보시면 아마 기술과 관련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이 비대면의 상황, 온라인을 통해서 거의 모든 일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식하게 된 것은 이 기술이 이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있고 또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드 코로나, 비욘드 코로나를 이야기하는 이때에 어떻게 이 다음 전략을 짜고 우리의 삶을 계획할지 이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이 책은 적절한 도움을 줄 것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6가지의 주제를 나누어서 그 지금 현재 트렌드를 이야기하고 앞으로의 시대를 조망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2013년부터 IT 분야의 기술 트렌드의 전문가들이 여러 분야의 정보들을 모아서 책으로 발간해오고 있는 시리즈물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책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책을 통해서 이 위드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코로나와 어떻게 함께 또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주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메타버스입니다. 이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또 우주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가 합쳐져서 메타버스, 그래서 오늘날에는 가상세계라고 하고 또 총칭하여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앞으로 영화에서나 봤을 법한 세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하거나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메타버스가 우리 실생활에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 또 앞으로 우리의 시대를 어떻게 바꿔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망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주주들한테 이런 메일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HBO보다 포트나이트가 우리의 더 큰 라이벌이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HBO는 넷플릭스와 같은 이 명작 드라마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정말 큰 라이벌 기업입니다. 그런데 넷플릭스에서는 이 HBO보다 이 게임 업체에 해당하는 포트나이트가 더 큰 라이벌이라고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넷플릭스가 예측하기로는 앞으로의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 이 게임을 통한 메타버스 시대가 넷플릭스가 앞으로 열어갈 시대의 큰 라이벌로 이미 등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페이스북은 메타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회사가 앞으로 메타버스에 전력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반영한 것인데, 이 메타 사업의 총 본부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2년 뒤에 이 가상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이 고글 같은 장비가 1000만 대 이상 보급이 될 것인데, 어떤 장비가 1000만 대 정도 보급이 되면 그 플랫폼 산업이 호황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메타버스 시대도 2년 뒤에는 그 사람이 예측한 것처럼 실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트리밍입니다. 스트리밍이 이후의 시대에 중요한 사람들이 찾는 서비스가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코로나 2년을 통해서 스트리밍이 대세가 된 것을 경험했습니다. 넷플릭스 이용자가 이 기간 동안에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났고요. 그래서 현재는 2억 명이 이용할 정도입니다. 그 최근에 서비스 론칭을 한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이 넷플릭스가 12년 동안 이루어 놓은 결과를 단지 16개월 만에 1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는 수준으로 놀랍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리밍 서비스는 장차 우리 시대 케이블 TV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던 시대는 2030년도가 되면 거의 끝나고 그때부터는 OTT가 모든 이 동영상 콘텐츠를 대체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ESG입니다. ESG는 조미료가 아니라 우리 2004년 유엔의 사무총장이었던 코피 아난이 전 세계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환경을 보존해 줄 것과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서 애써달라고 하면서 언급했던 말입니다. E는 environment의 환경을 뜻하고요. S는 social의 사회, 그리고 G는 governance, 지배구조라고 번역을 하는 단어입니다. 요즘에 기업들 사이에 있어서 이 ESG 경영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더 이상 사회는 ESG 경영을 하지 않는 기업을 더 이상 선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ESG 경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 같으면 기업을 평가할 때 재무구조가 어떤가, 매출이 어떤가, 이런 규모가 어떤가로 평가했는데 요즘에는 평가 기준이 ESG 경영을 하고 있는가, 이것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대에는 이와 같은 ESG가 이 기업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중요한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분야는 인공지능입니다. 이 인공지능 분야는 여러분이 익숙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분야가 이 AI, 인공지능입니다. 2020년 음악 전문 채널인 엠넷에서는 이미 고인이 된 거북이의 리더 터틀맨을 이 목소리와 영상을 복원해서 이 완전체가 된 무대를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인공지능은 사용이 되고 활발하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DB 손해보험에서는 한 사람이 보험을 가입할 때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지 또 자격 요건이 되는지 등을 검사하는 이 절차를 인공지능으로 대체했습니다. 사람이 했을 때에는 한 사람당 42분이 걸렸는데 인공지능을 통해서는 3분이 걸렸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한 이와 같은 다양한 활용이 어떻게 또 얼마나 크게 이루어질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는 네트워크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메타버스, 인공지능 이와 같은 서비스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네트워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빠른 인터넷 연결을 통해서 이와 같은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도에 이 5G 서비스를 최초로 선보인 바 있습니다. LTE보다 무려 20배나 빠른 서비스입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의 발전은 이후 시대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5G 서비스를 넘어서는 새로운 서비스가 우리 눈앞에 곧 보여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인공위성 인터넷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설립한 스페이스X를 통해서 이 지구의 저궤도 위성 12,000여 대를 올려서 전 세계에서 인터넷이 되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미 1600여 대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고 이제 머지않아 그와 같은 서비스가 가시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이미 쏘아진 인공위성을 통해서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서비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공위성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질 놀라운 세상, 머지않아 일어날 우리 눈앞에 보여질 세상입니다. 어떻게 드러날지 기대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금융입니다. 금융의 IT 기술이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핀테크라고 하는 말이 인기입니다. 파이낸스, 금융과 테크놀로지, 기술이 합쳐진 단어인데요. 이 금융은 기술의 많은 부분 의존을 하고 있고 또 더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업체였던 카카오가 현재는 금융업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또 토스라고 하는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업체는 은행 계좌번호 없이 송금을 하는 서비스를 출시를 했는데 많은 다른 은행권에서 이와 같은 서비스를 앞다투어 출시할 수 있을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금융업은 기술에 많은 부분 의존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발전을 해 가고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은 다방면에 사용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이 금융업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위조, 변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거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질병청에서 발급하는 백신 접종 증명서 앱도 블록체인 기술을 중심으로 개발이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중앙은행에서는 디지털 가상화폐를 발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이를 위해서 준비를 시작을 했고요. 중국에서는 이미 가상화폐를 발행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머지않아 디지털 가상화폐로만 거래가 되는 시대가 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가지 분야에 걸쳐서 현재 기술 변화, 트렌드, 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지난 코로나 2년을 통해서 기술이 얼마나 중심된 이슈인지를 우리는 경험을 했고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의 변화의 중심에도 이 기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변화를 준비하려면 이 기술 변화에 전망하는 내용을 우리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신다면 이 책을 통해서 다방면의 기술 변화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여러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